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금일은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좀 우하로 꺾이긴 꺾였는데 이 추세는 좀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많이 뭐 떨어질 것이다, 뭐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기간 조정 장세다. 단지 가격대로 보면은 이미 목표치는 와 있고 날짜, 기간 조정만 남아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종합주가지수 상태를 보면은 단기 추세라고 그러죠.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우상향, 현재 우상향 상태에서 굉장히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추가 조정이 있는 것을 대비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면서 이제 빠른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 부분을 잠재울 오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미 증시 선물 지금 약간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아마 새벽에는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추세라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방식에 의해서 방향성을 읽어가는 것인데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살 거냐, 팔 거냐, 경계할 거냐 이거를 논하는 것이 실전 매매인데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항상 주식은 방향성에 순응한다. 현재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붕괴됐어요. 붕괴되고 줄줄줄줄 50m로 흐르고는 있는데 추세는 살아있죠.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대량거래 현대날 종가를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 쪽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대량거래 현대날 종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또 보는 것이 또 있죠. 투자 심리가 50 이하 침체권이면 투자 심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면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심리가 죽었다 그런 얘기죠. 또 단기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활성화돼야 매수 관점 보는데 단기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오고 있다. 방향이 우하로 꺾여 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 하락 가능성의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저 고점과 고점 우하향 추세죠. 또 밑에서 올라 이전 저점 우상향, 요 삼각 수점 내에서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심리가 죽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죽어 있다. 이럴 적에 경계를 해야 된다. 또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죠. 50 이하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매수보다는 추가 하락 대비 현금 비중을 넉넉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50% 이상 70% 넉넉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고 저 밑에 보면 720은 저 밑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익경률이 많이 벌어진 상태. 이럴 때는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 상태 보시면 이번 주입니다. 추세가 일봉도 꺾여 있지만 주봉도 꺾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일봉이 꺾이니까 주봉도 꺾이고 있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표, 단기 지표가 매도신을 보내고 있구나. 이미 방향성은 밑으로 잡혀 있다. 그래서 대량거래 현대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우하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 그렇게 보는 건데 중기적 관점에서는 금방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종가로 끝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기간 조정 장세. 이럴 적에 바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시황 분석 좀 해드리기 전에요. 노란톡을 먼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좀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톡 샵 0988로 이제
무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가 정보만 좀 공개해드리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뭐 코스피는 좀 조정이 생각보다 좀 약했고요. 코스닥 위주로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죠.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좀 더 강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이제 새벽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증언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의회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 우려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잠재울 만한 좀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빠른 금리 인상은 어렵죠. 미국 완전 고용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금리 인상, 물가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도 웬만큼 올라가지 않고서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작년도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새벽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아이오닉 5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이오닉 5 오늘 장 끝나고 좀 실물을 좀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오닉 5 현대기아차 독점 수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23일 날이죠. 뉴인텍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또 다시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곡물 가격도 이제 급등에 따른 수요 업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죠. 이지홀딩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자리에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9%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일단 무엇보다 지금 곡물 가격 급등도 예사롭지 않는 흐름이죠. 최근 들어 지금 이제 물가 상승세와 함께 뭐 계란 같은 경우도요. 거의 뭐 5,000원, 6,000원 하다가 지금 9,000원대로 뛰어버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곡물 가격 수혜 업종들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오늘부터 아래 윗꼬리 소양선 형태의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 십자선 양선이 나온다. 잘하면 상승 전환 신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도 압력은 좀 둔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파라볼릭 상승 기조 속에서 상승 기조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락 기조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달, 지난달 강세 일본과 함께 아직 중기적인 관점에서 횡보세가 이뤄지는 거지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기차 업종과 또 반도체,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전기차 업종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 삼성전자 임원들 역시 전무라든지 상무 같은 경우가 장내 매수세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테마 장세, 종목 장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저가 종목에서 어떤 조건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저는 항상 주식을 볼 적에 어떤 기법 매매를 하죠. 시황은 참고만 하고 시황보다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고 실전 매매 어떻게 살 거냐 팔 거냐 결정을 해주는데 항상 박자라는 개념하고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서울식품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서울식품 보시게 되면은 오늘이 연속해서 3일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갈 거냐 못 갈 거냐 아무도 모르죠.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 보면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 1차, 2차 올라가면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400원 기준 450원 이하가 매수권입니다.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이격률이죠.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이미 정별에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본다. 반등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세를 본다.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요. 현재 위치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적에 대량 거래가 시현된 날로부터 종가를 돌파했고 오늘 또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적에 투자 심리
모든 단기 지표 방향성이 우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우위로 잡혀 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적에 상단 추세가 저항대니까 500원 기준 550원이 저항대니까 당연히 단기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버리는 것이 아니죠. 다시 내려오면 500원 이하 또 550 매도권이니까 400원 기준이니까 450원 이하 내려오면 사는 거죠. 모든 주식은 시가 이하 5일선에 근접할 때 분할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경고 종목이죠. 경고 종목이니까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거래가 보면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또 쿠팡 관련주 미국의 뉴욕 상장 어떤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 중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단기는 3일을 단기라고 그래요. 중기는 5일째, 단기는 3일째, 중장기는 하단과 상단, 목표치는 저 밑에 182원이니까 바닥에서 1배, 바닥에서 3배, 바닥에서 5배 이렇게 파동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는 1,000원 기준, 1,300원이 상투권입니다. 간다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 1차, 2차 올라왔죠?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야 되겠죠. 이번 달 지나고 나서 3월 달 또 재차 추가 상승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점은 400원 기준 450원 내려오면 항상 매수권 5일선 매매가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그중에서도 현대바이오 전에부터 이 현대바이오는 제가 항상 5만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항상 전망성 속에서 조정을 받아가면서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률을 봐야 되겠죠? 5일선, 21선, 60일선 이등표 정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등성이 아니라 상승세를 계속 본다. 이 상승세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로 보는 게 아니죠. 상승세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현재 이 5일선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5일선이 붕괴 바로 회복했죠.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지속형으로 되어 있고 추세가 전환되어 있고 매물대를 돌파 안착 현상 보이고 700에서 밑에 있으니까 바닥을 탈출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점은 멀리 중장기 목표치를 5만 원 기준 5만 5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한 상태에서 추세가 붕괴되면 안 되는데 추세가 살아서 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순응해준다. 이것이 이제 실제 매매에 가까운 것이고 투자 심리가 살아있으면 삼박자가 맞는 것이고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락 조정을 받을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간다 못 간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이제 또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지금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 5가 드디어 공개됐죠. 일단은 3월 달에 이제 출시가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12월 23일 작년도에 뉴인텍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한번 큰 급등 랠리가 났는데요. 이 뉴인텍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AS 한번 해드리고요. 이 뉴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기아차 쪽에 커패시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죠.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이 뉴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요하겠지만 작년도에 이미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내년도죠. 또 미국 쪽에도 추가적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에 수주를 했다. 공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도 또 기대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뉴인텍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또 확대했던 기업이죠. 무엇보다 오늘 전구체 전지 배터리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이제 아이오닉 5 장 끝나고 공개될 예정이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전기차 업종이 좀 핫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뉴인텍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막 21선 돌파 직전에 있죠. 아랫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죠. 전저점 지지와 함께 아랫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2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 50까지 올라왔다. 5일선 첫 회복되는 날이다. 아랫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온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역시 싹쓸이 기법에 해당 사항이 되는 일봉 차트죠. 이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의 단위가 흐름을 보면 시간의 단위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면서 독점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최대 주주가 또 지분을 늘리는 기업들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수익률을 또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점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MACD는 이제 막 0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아직 중장기에는 꼭대기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인텍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3,7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5,200원대 초반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인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삼봉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삼봉모터스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현대차 또 관련주 중에서요. 굉장히 재료가 또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팩 앞으로 협력사 추가적으로 올해 선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대차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죠. 현대차에서 이 삼봉모터스랑 인지컨트롤스 두 개 기업을 선정 기업으로 물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전기차 쪽에 구동 모터를 100%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 부품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컨대 배터리 쪽과 모터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모터의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삼보모터스도 테슬라 쪽에서도 감속기 부품을 좀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기업이죠. 테슬라 쪽에서 거의 캘리포니아 쪽에서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짓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좀 시장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의 패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중국 쪽에 대규모 수출 계약도 했던 기업이고요. GM 쪽에도 대규모 수주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차에서 또 특히 프라코 같은 경우가 현대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이 기능 핵심 부품 커버 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공급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그마치 현대차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단가를 절반으로 낮추고 이제까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능이 대중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출은 좀 미미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현대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기능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삼보모터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지금 그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7,900원대 부근인데 아마 이번 달에 7,900원대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그만큼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 돌파 MACD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 중장기는 꼭대기권에 가 있지 않죠. 그래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일봉 차트를 보면서 지금 전저점 부근 721선 부근이 한 6,700원대 부근에 가 있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저 위에 8,000원대 중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고점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작년도에 선거 테마주로도 또 많이 엮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앞으로 또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MVH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이슈가 나왔죠. MVH 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쪽에 전기차 배터리 팩 모듈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요. 그만큼 대형 호재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자회사 원방테크의 또 실적 개선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차 쪽의 핵심 부품주들은 배터리 쪽 그리고 모터 쪽이라는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MVH 코리아 전일 기간 쪽에서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오늘도 빠져나가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대량 매수가 또 들어왔죠. 그래서 아직 상투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이제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분을 오늘부로 장중에 돌파를 시도하고 시간의 단일가는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 내일 시간은 빠져서 출발할 것 같긴 한데요. 5일선 근접 시 다시 5일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지지권으로 보고 저가 매수권을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이제 막 정벨 상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꼭 예전에 현대공업이랑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VH 코리아 기간 수급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역시 5,900원대 내일 돌파 시에는 향후에 추가 반등을 노리고 단기는 5일선 이탈 시에는 단기 경계권으로 보고 향후 21선 부근에서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MVH 코리아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또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종목들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중에서도 네오이즈 홀딩스를 좀 봅니다. 이 매물대 진입할 적에
거래가 느느냐 안 느느냐. 근데 거래가 오늘 많이 좀 늘었습니다. 최고로 늘었죠. 이럴 적에 양선하고 음선하고 틀려요. 양선에서 우의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면은 매수세가 우이다. 매물 나오는 것을 소화해줬다.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 투자 심리가 50으로 살짝 50 정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건 큰 부담이 없네요. 단기 지표도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지만 큰 부담이 없고요. 방향이 밑으로 잡혀 있지만 단기 조정. 이 단기 조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 바닥의 관점에서 바닥에서 한 배 올라오면은 항상 단기 매도권 조정권. 바닥에서 3배 올라오면 중기 조정권. 그래서 현재는 단기 조정권이다. 이럴 적에 급등이 나타날 때 쫓아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점진적 상승 전환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지는 않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요. 서서 조정받고 그냥 또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유 관점이 좋다. 단지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5%에 근접할 때 3만 원이 기준이니까 3만 원이야 반락할 적에 2만 7천 원이 지지선 매수권이 되는 것이고 3만 이상 3만 3천 원 공격형 추격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 1차 매수는 그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역시 단기 매도권에서 추격 매수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비중이 좀 약해야 되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매매 전략 표지적에 팜 스토리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게 상한가 들어갈 적에 우리가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매물대가 눈에 보이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상태, 거래가 늘고 또 투자 심리 50, 또 단기 지표도 매수를 보내고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반락같이 사야 되는데 대기 매물대 올라갈 땐 항상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주봉 상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항상 상단 추세 추격 매수는 반락하고 자제하고 항상 5선 기준으로 저가 매수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말씀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중요한 종목들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0988로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또 중요한 정보들 소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 금요일 저녁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린이님. 네. 자, 샵 0988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합주가 지수가 항상 대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면밀히 보면서 조정권에 들어갈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천천히 저가 매수기를 잘 잡아야 되겠고 항상 비중을 잘 맞춰야 됩니다. 조정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자기 능력에 맞는 비중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